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하나입니다. 산타랠리가 비트코인에게만 온 것 같죠? 뉴욕 증시도 지난주 금요일은 상승으로 마무리를 해줬지만 주간 단위로 봤을 때는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을 했었고요. 그리고 뭐 국내 증시는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요국 증시 안에서도 유일하게 비트코인이 다른 증시들보다 월등히 좀 높은 반등을 보이면서 연말 연초에 그래도 기분 좋은 상승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시각 기준으로 비트코인의 가격 먼저 체크를 해보시죠. 다시금 10만 달러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는 1.8%, 전주 대비는 6%의 반등을 보이면서 99,500달러 선 부근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덕분에 전반적인 시가총액은 전일 대비 1.6% 오른 채 3조 5천억 달러를 보여주고 있고요. 24시간 거래량도 11.5%에 상승한 채 도미넌스는 52.8%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관련 이슈보다는 오늘 좀 알트코인에 좀 집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주요 비트코인과 관련된 이슈 먼저 짧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것은 우리 세일러형의 또 대담한 선택이 한몫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을 추가적으로 매수하기 위해서 증자를 하겠다라는 소식을 보여주고 있죠. 올해 1분기만 놓고 비트코인 추가 매수를 위해서 최대 20억 달러, 원화 기준으로는 3조 원 규모의 우선주를 발행할 계획이 있다라고 밝혔고요. 지금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정말 뭐 가진 영혼까지 다 끌어서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강하게 매수해 가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고, 이제 이렇게 촉대를 메고 앞장서는 대장이 있다 보니까 다른 기업들도 조금은 '어 나도 가도 되나?' 하는 좀 그런 심리로 조금씩 뒤를 밟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일본 기업 중 하나인, 일본에 상장돼 있는 메타플래닛이 그 주인공이 되겠죠. 메타플래닛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을 10,000개를 추가 매수하겠다라는 발표했습니다. 달러 기준으로는 10억 달러 정도가 되겠고요. 원화 기준으로는 한 1조 5천억 원 정도 해당이 되는 규모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1분기 안에 3조 원 사겠다. 메타플래닛은 1조 5천억 원 가까이 매수를 하겠다라고 기관들이 강하게 이 매수 의지를 발표하면서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부근까지 또 가뿐하게 올라가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또 시장에서는 트럼프 정부와 함께 이 M&A 시장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된다면 디지털 자산이 대안처로 부상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덕분에 또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다라는 풀이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비트와이즈 에셋 매니지먼트의 최고 경영자시죠. 헌터 호슬리가 대규모로 기업 활동에 재개가 되면 이 중앙 집중식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는 가상자산이 대안으로 주목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의 글을 또 트위터에 남겼습니다. 이 대형 기업들,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엔비디아, 테슬라 등등등 이 매그니피센트 세븐 기업들이 시가총액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시기가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존이 인스타카트를 인수하거나 뭐 구글이 우버를 인수하는 이런 시나리오들이 대표적인 예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가상자산의 개념적 기초는 이 대형 기관이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중앙 집중화가 심화될수록 떠오를 수 있는 건 바로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이다. 분산형 시스템이 훨씬 더 매력적일 수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트럼프 정권 때는 M&A 시장이 다시금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가운데 또 그 안의 수혜주, 그 안의 대안처로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이 부각이 될 수 있다면 이 또한 시장 안에는 큰 호재로 작용이 될 수 있겠고요.
그렇다 보니까 옵션 트레이더들은 이러한 기대감을 가격적으로 또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가본 적 없는 역대 최고가죠. 12만 달러 콜 옵션의 순매수세가 강하게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는 오는 20일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최고점을 경신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된 결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비트코인이 이 미국 정부가 사주는 그런 수요를 제외하더라도 비트코인은 올 한 해 20만 달러에 갈 수 있다라고 또 번스타인은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번스타인은 원래 뭐 비트코인의 가격을 좀 긍정적으로 예측하는 기관 중에 한 곳이기도 한데요. 지금 비트코인이 이렇게 크게 오르는 것 중에 하나는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100만 개 사줄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인데 만약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정부발 매수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비트코인은 올 한 해 동안 역대 신고가인 20만 달러는 갈 수 있다라는 전망치를 공유를 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기대감들이 시장에는 잔존하면서 트럼프 취임 전에 일단 비트코인은 홀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중요한 건 일단 시장에서 트럼프 취임식이 아니다라는 또 관점도 있습니다. 문제는 당장의 FOMC가 중요하다라는 건데 일단 이게 1월 동안 비트코인의 예상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1일까지는 일단은 쭉 오르고 그다음에 이제 CPI 발표가 있죠. 그래서 CPI 발표 때 약간 떨어졌다가 이제 트럼프 취임인 20일 을 앞두고 또 쭉 달립니다. 이때도 10만 8천 달러 전고점까지 갔다가 다만 FOMC 미팅을 앞두고 시장에 일부 매도세가 나올 수 있다. 다시 10만 달러를 하회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전망치가 테넥스 리서치를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일단 주말 사이에 뭐 비둘기파 의원들도 그렇고 연준의 매파 의원들도 그렇고 일단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필요는 없다. 금리 인하 추가적으로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좀 라는 내용의 코멘트들이 나오면서 일단 시장에서는 이 시미 패드워치 툴에 따르면 이번 달에 있을 금리 인하 동결 가능성이 거의 90%에 육박하고 있고요. 또 월가에서는 뭐 오는 2027년까지 금리 인하 한 번만 있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올해 한 번 하고 26년, 27년은 금리 인하 없다라는 거죠. 동결로 쭉 간다는 거고 올해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이유들이 조금씩 더 나오고 있어요. 지난주에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통해서도 미국의 고용이 너무 강했다 이런 부분들도 시장에는 부담이 되고 있고 일단 이번 주에 미국의 실업률 나옵니다. 실업률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연준의 12월 FOMC 의사록도 나와요. 그래서 이번 주에 FOMC 미팅을 앞두고 좀 우리가 연준의 스탠스를 어느 정도 힌트로 받아갈 수 있는 지표들이 나오는 만큼 해당 부분들 잘 점검하시면서 FOMC 전에 나올 변동성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마지막으로 타이탄 오브 크립토 전문가의 비트코인 가격 전망만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지금 비트코인이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여기거든요. 여기 이 초록색 라인을 뚫기 직전에 있는데 비트코인이 이 블루 라인까지 가게 된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보지 못했던 굉장히 significant, 굉장히 중요한 이 업사이드 포텐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99,000 거의 10만 고지까지 왔는데 또 여기에서 추가적인 반등을 해주는 게 추세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일단 이번 주에 미증시 1월 9일에 휴장이 있습니다. 휴장이 있고 CES 이제 열리고 있죠. 좀 미증시가 좀 반응할 수 있는 변동성이 있는 만큼 우리 자체적으로 강한 상승의 호재가 없다면 미증시발 호재와 엮여서 좀 같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은 있을지 체크를 하면서 비트코인의 현재 추세 라인을 잘 점검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알트 쪽도 좀 보도록 할 텐데, 알트가 또 반등을 해주는 대형주들이 나오고 있죠. 리플이 전주 대비 15% 가까이, 솔라나도 10% 넘었고요. 도지코인 20%, 에이다 25% 급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알트코인 관련 주요 이슈를 점검해 보도록 할 텐데 솔라나부터 볼게요. 양자 컴퓨터 내성과
퀀텀 월렛 기술로 블록체인 보안 강화한다. 요즘 양자 컴퓨터라는 단어 정말 많이 들으시죠? 저는 이제 방송을 뭐 코인만 하는 게 아니라 국내장과 또 미장까지 같이 다루고 있다 보니까 모든 증시에서 지금 달리고 있는 건 양자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더 크게 느끼는데, 사실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의 테마가 뭐 지금은 강하게 형성돼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미증시나 국내 증시의 주가 관련주들의 주가 연동성이 코인 시장에는 아직은 없는 편입니다. 좀 미미한 편인데, 일단 이게 1월 들어서 암호화폐래.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의 상승률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국내 증시에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상한가 무려 4종목 등극을 했었고요. 계속해서 연속적인 시세를 내고 있는데, 국내에서 이 양자컴 관련주들이 가는 건 미국에서 양자컴 관련주들이 가면 그냥 가는 거예요. 이 양자컴이 어쨌든 국내 기술보다도 이 해외 기반을 해서 좀 코플링 현상으로 따라가는 게 좀 많다 보니까, 또 CES 덕분에 더 오르는 것도 있죠. CES에서 이번에 원래 양자 컴퓨터가 없었다가 좀 뒤늦게 추가가 되면서 또 추가적인 폭등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글 윌로 공개 이후로 연속적인 시세가 거의 몇 주째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올해 오른 것 빼고 옆에 오른쪽 차트는 미국의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의 상승폭인데, 작년 12월 말까지의 차트예요. 올해 되고도 지금 계속 폭등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작년 한 해 동안 230%가 올랐고요. 이 친구. 그리고 퀀텀 컴퓨팅. 와, 미쳤습니다. 작년에 한 해 동안 무려 1700%. 이 정도면 뭐 이거 코인 아니에요? 주식이 1700%가 오를 수가 있군요. 심지어 보시는 것처럼 11월부터 급등한 거지 11월까지는 잠잠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한 달, 두 달 사이에 1700%의 급등을 토해냈던 게 퀀텀 컴퓨팅이었고, 지금 리게티 컴퓨팅 같은 경우도 무려 1400%. 중요한 건 1월 들어서도 매일매일 두 자릿수 이상 계속해서 급등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AI 데이터 분석하는 실스크 같은 경우도 보안 관련해서 엄청난 폭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코인의 상승인지 주식의 상승인지 구별이 안 갈 정도로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굉장히 핫합니다. 근데 드디어 우리 메이저 알트코인들 중에서 이 양자 컴퓨터와 이름을 나란히 하는 코인이 나왔으니 바로 솔라나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들을 가지고 블록체인 보안을 강화한다라는 내용인데, 솔라나는 이제 양자 컴퓨팅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양자 내성 보안 기술, 그러니까 양자 기술을 막아낼 수 있는, 튕겨낼 수 있는, 그러니까 내성을 쌓기 위한 보안 기술인 윈터니츠 볼트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면서 주식은 관련주들이 이렇게 오르는데, 코인 시장에서는 이 양자 컴퓨팅 기술을 튕겨내기 위한, 내성을 쌓기 위한 기술을 이제 탑재하면서 좀 강대강 구조로 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뭐 양자 컴퓨팅 기술 자체가 상용화되기까지는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다라는 건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 같고, 지금 양자 컴퓨팅 기술로는 뭐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생태계 해킹은 아직 불가합니다. 그 큐빅 자체가 지금 개수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당장은 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언젠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만큼, 중요한 건 이 생태계 사람들이 뭐 가만히 있진 않겠죠. 밖에서 양자 컴퓨터 기술을 개발을 하면은 이 암호화폐 생태계 안에서 정말 내노라는 수많은 개발자들이 이 블록체인과 웹3 생태계에 있기 때문에, 또 그거를 막아낼 수 있는, 또 그 시대에 맞는 기술들을 계속해서 내놓으면서 생존해 나갈 것이다라고 제가 오태민 교수님의 한 영상을 통해서 봤던 게 언뜻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양자 컴퓨터가 조금 화두가 되면서 이런 질문들을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와 관련해서 우리도 같이 성장하는 생태계다, 좀 이런 뉘앙스로 오태민 교수님이 말을 했던 게 저도 기억이 나고, 일단 솔라나가 양자 컴퓨터 내성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자산 보안 강화를 위해서. 그래서 지금 세상에서는 이 양자 컴퓨터와 옷깃만 스쳐도
폭등하는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과연 그러한 호재를 솔라나가 잘 반영을 해갈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차트적인 관점에서는 솔라나 긍정적입니다. 컵앤 핸들 패턴이 나왔죠. 나와서 여기서 이제 엄청난 폭등을 할 것이다. 뭐 현재 구간 대비 1800%의 상승이 기대가 된다라는 지금 내용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건 210달러 잘 지지하면서 솔라나의 가격이 230달러의 저항을 돌파하는지가 지금 하나의 변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230달러 돌파하면 신고가에 이제 도달을 하는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자금 유입이 기대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솔라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남들이 시도하지 않는 또 새로운 프로젝트와 기술 소식들을 가지고 오면서 시장 안에서 일단 기대감은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리플 분위기 좋아 보여요. 우리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 여기 리플 아저씨예요. 대표 아저씨. 브래드 갈링하우스 빵 아저씨라고도 부르는데 오늘 올린 글을 보면은 미국 안에서 리플 회사, 이 리플랩스와 관련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인력 채용 공고를 75%로 확대를 시켰다고 합니다. 어, 채용 공고를 75%까지 증가시키는 거는 그만큼 적극적으로 회사를 키워가겠다라는 거고 할 일이 많다라는 거죠. 사실 이러한 행보들은 이 트럼프 효과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다시 뭐 Make America Great Again, 마가라는 구호로 트럼프가 이런 선거 활동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Make 비트코인 혹은 Make 크립토 그레이트 어게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굉장히 트럼프의 효과가 우리 업계 안에서도 다방면으로 긍정적인 모습들을 많이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어쨌든 우호적인 규제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라고 모두가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리플 역시 이러한 기조 안에서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일단 자사의 직원들을 75%까지 추가적으로 채용하면서 크게 아주 공격적으로 확장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충분히 리플 자체에 대한 가격적인 기대감을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또 홀로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생태계 프로젝트들까지 동반 상승을 이끌어내고 있는 곳이 있으니 바로 수위입니다. 수위 시가총액 벌써 12위까지 올라왔고요. 지난 1년 동안 무려 5배나 폭등을 하면서 다시 한번 올타임 하이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27% 전주 대비 오름폭을 보이고 5%까지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뭐 체인링크나 톤코인을 제치고 시가총액 12위에 오른 모습이고 수이 네트워크의 코인들 사실 수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코인들은 좀 많이 모르실 것 같아요. 국내 원화 상장이 안 돼 있는 코인들이 많고 또 민코인 위주의 코인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전주 대비해서 상승률을 보면은 지금 딥북 같은 경우도 뭐 70%, 그쵸? 세토스 프로토콜은 27%, 이런 샌드 같은 경우는 뭐 45% 등등등 생태계 코인들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뭐 수혜가 맺고 있는 여러 파트너십 그리고 커뮤니티 기반의 혁신적인 생태계의 확장이 암호화폐 시장 안에서의 입지를 더욱더 강화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수혜가 잘 가주면 아래 있는 동생들 이 생태계를 같이 구성하고 있는 모든 프로젝트들이 동반 상승하는 그런 긍정적인 기반이 되는 거기 때문에 수위의 전고가 돌파 이후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새로 소개시켜 드릴 코인은 저도 처음 들어본 코인인데요. 액세스 프로토콜입니다. 이번에 AI 관련돼서 콘텐츠 플랫폼을 만든다고 하는데 2025년에 대한 로드맵을 공개를 했더라고요. 근데 앞에서 이 솔라나와 양자 컴퓨터의 이런 조합처럼 사실 AI라는 키워드 자체도 모든 지금 자본시장 안에서는 상당한 핫 테마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콘텐츠 플랫폼은 이 웹3 기반으로 놓고 봤을 때 아직도 많이 활성화되거나 성공한 사례가 많지는 않잖아요. 사실 이 블록체인과 웹3 생태계 안에서 플랫폼이 기존 웹2 기반의 플랫폼처럼 성공한 사례는 아쉽게도 아직까지
아직까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액세스 프로토콜은 이번에 AI를 활용해서 콘텐츠 플랫폼을 만든다라고 하니까 또 하나의 AI 관련주로도 좀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고, 고점 대비해서는 지금 조정이 많이 온 상황이지만 작년 4월 정도에 이 코인이 런칭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체크를 아까 했을 때 지금은 전주 대비 한 50% 정도 그래도 다시 반등을 해준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이 제가 액세스 프로토콜을 보고 그냥 굳이 좀 추가를 했던 게, 요즘 이 X 상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이 AI 코인들에 굉장히 좀 집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AI 코인들을 잘 모르겠어요. 뭐 유명한 거, 뭐 렌더나 이제 이런 거, 좀 유명한 것들도 몇 개 보이지만 사실 좀 처음 보는 코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밈 코인들도 있고 AI를 기반으로 하는 프로젝트들이 벌써 엄청난 시가총액을 보여주고 키워가고 있다. 계속해서 지켜봐야 된다. 스마트 머니들이 AI 코인들을 홀딩하고 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올라오면서 전문가들이 이제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괜찮은 코인들의 좀 리스트를 같이 공유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이 지금 일반 자산 시장에서 크게 화두가 되고 있는 뭐 AI라던가 양자 컴퓨터라던가 좀 이런 것들이 코인에 적용될 수 있는 동일 테마이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서 움직일 때 커플링돼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놓고 이중적인 호재로 우리가 같이 들고 갈 수 있는 코인들 테마 여서 여러분들께 좀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렸고요. 다만 이 코인들은 저도 하나하나 다 스터디해 본 코인이 아니기 때문에 AI 섹터에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코인들의 리스트들도 같이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다 차원에서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잘 모르는 코인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스터디를 해보시고, 또 좋은 코인들이 있으면 AI 관련해서 댓글로 함께 공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낸스에 상장되는 이 프로젝트 리스트 하나 같이 체크 간략하게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는 17일에 상장이 됩니다. 메가드롭 프로젝트로 선정이 된 솔브 프로토콜, 17일 한국 시간으로는 7시 저녁에 상장합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거래소들이 이렇게 기습 상장할 때도 굉장히 많고, 이 개당 프로젝트의 뭐 커뮤니티를 팔로우하고 있지 않으면 언제 상장하는지 그 일정을 알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쵸? 이게 쫙 정리가 돼서 뭐 미리 막 유가 증권 시장에 상장하는 것처럼 그런 절차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도 못하게 갑자기 막 상장 빔이 쏟아지고 이럴 때가 굉장히 많은데, 일단 우리가 이렇게 미리 이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에 상장되는 코인의 일정을 볼 수 있다면, 알 수 있다면 이런 것들은 꼭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같이 가지고 왔고요. 솔브 같은 경우도 17일에 이제 상장이 되기 때문에 뭐 웹3 퀘스트를 통해서 혹은 뭐 BNB를 예치해서 지금 바이낸스를 통해서 메가드롭 참여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내일부터. 그래서 미리 상장 전에 좀 거래가 필요하신 분들은 바이낸스에 들어가서 메가드롭 참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상장 초기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 꼭 주의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은 이 정도로 좀 여러분과 함께 지켜볼, 우리가 좀 예의주시해 볼 이슈들 정리를 해봤는데, 내일은 또 어떤 시장의 이슈들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또 내일 주요 이슈 들고 저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굿나잇 하시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안녕.